Liftoff of the Delta rocket carrying Blast.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스포츠 춘추의 대표작이 될 것이라 단언하는 프로그램 한밤의 썰띵크. 한밤에 여러분의 재미를 책임질 썰띵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컵이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수많은 이변이 있었고 수많은 스토리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모로코의 돌풍 못지않게 크로아티아가 두 대회 연속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선 준우승을 차지한 팀이죠. 이번 대회를 앞두고 크로아티아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회의 준우승 역시 이변이란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크로아티아 핵심 중의 핵심이죠. 루카 모드리치가 이제 뛸 날보다 뛴 날이 더 많은 선수란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 월드컵에서 불꽃을 태우겠지만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모드리치가 맹활약 그리고 팀의 중심을 잡으면서 크로아티아가 다시 한번 준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두 대회 연속 이번에는 결승 진출을 노립니다. 크로아티아의 이번 월드컵 도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별리그에서부터 벨기에, 모로코, 캐나다와 한 조에 속하며 죽음의 조에 속했다는 평가를 들었었고요. 크로아티아의 조별리그 탈락을 예상한 이도 많았습니다. 16강전에선 일본을 만났었죠. 일본과 페널티킥까지 가던 접전 끝에 승리를 냈고 8강전에서는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을 또 한 번 페널티킥 접전 끝에 이겼습니다. 동화의 주인공, 또 하나의 동화를 쓰고 있는 크로아티아인데요. 크로아티아를 보면서 떠오른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크로아티아를 가장 잘 아는 선수, 크로아티아 리그를 경험하고 크로아티아 귀화 제의까지 받았던 선수, 바로 제주 유나이티드의 정훈 선수입니다. 정훈 선수가 기억하고 있는 크로아티아, 정훈 선수가 경험한 크로아티아, 정훈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보고 있는 크로아티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제가 너무 말이 많죠? 정훈 선수를 직접 연결해서 한번 크로아티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정훈 선수 안녕하세요. 네네. 이렇게 오늘 쉬는 날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지금 통화 괜찮아요. 우선은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네네. 이번 월드컵을 특히나 또 네. 크로아티아가 또 하나의 동화를 쓰고 있잖아요. 네. 저는 크로아티아를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수거든요, 정훈 선수가. 그리고 또 한국에서 과연 정훈 선수만큼 크로아티아 축구를 잘하는 이가 있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은 좀 이번 월드컵 어떻게 좀 크로아티아의 성적, 사실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사실 크로아티아의 이런 선전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좀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축구를 보면서 너무 잘하는 팀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크로아티아라는 팀이 이제 조직력이 좋은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화려한 플레이는 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그래도 저번 월드컵처럼 이렇게 조직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적을 지금 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직력이요. 네네네. 실제로 2013 시즌에 이제 네네. 크로아티아로 건너가서 어떻게 보면은 프로 생활을 크로아티아에서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맞아요. 정훈 선수가 직접 이렇게 2013 시즌부터 2년간 이제 NHK 이스트라 1961에서 활약을 하시고 2015 시즌부터 이제 RNK 스플리트로 이적해서 또 활약을 하셨었는데 네. 정훈 선수가 직접 경험해본 크로아티아 축구는 좀 어떤 축구였었나요? 일단 되게 용맹하고요, 선수들이. 용맹하다. 네, 정말 전투사 같은 뭔가 좀 겁도 없고 항상 뭔가 얘네도 항상 그 준비가짐이 전쟁을 한다는 생각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진지하거든요, 선수들이. 프로에서 직접 경험했던 크로아티아 리그에서도 그런 좀 전쟁처럼 준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거예요? 네,
전혀 막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뭐 이게 사실 밑에 있는 팀이 좀 잘하는 팀이랑 하면 예. 와, 조금 겁날 수도 있고 좀 주눅들 수도 있고 이런데 네네. 제가 좀 신기했던 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 선수들이 그런 게 없다. 네네네. 좀 항상 이기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거기 나라 선수들이. 사실 그 한국에 있는 축구 팬들은 크로아티아 하면은 뭐 디나모 자그레브나 이런 이제 명문팀, 크로아티아 명문팀을 떠올리는데 네. 사실 크로아티아 리그가 어떤 리그인지는 많이들 좀 모르시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크로아티아가 성적을 낸다는 거는 자국 리그가 탄탄하기 때문에 성적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좀 탄탄하기보다는 네네. 그런 시스템이 조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시스템이요? 네, 이게 조금 거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조금 네네. 이제 리그의 수준이 좋은 예. 팀이랑 중간 팀이랑 거의 좀 하위권 팀이랑 좀 극명하게 좀 나뉘거든요. 아, 좀 이렇게 전력 차가 조금 심하구나. 네네, 전력차가 심한데 네네. 이제 조금 좀 밑에 있는 팀이나 중간에 있는 팀에서 잘하는 선수들은 디나모를 가가지고 디나모에서 1, 2년을 뛰고 거의 대부분 다 좋은 리그로 이적을 하거든요. 아. 네네네, 거의 그런 시스템이 거의 많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뛰는 선수들도 네. 거의 제가 있을 때 다 잘하던 선수들이거든요.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아, 혹시 그 예를 들면 혹시 어떤 선수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하셨었나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기 골키퍼 리바코비치, 아, 오른쪽에 리반코비치도요? 네, 유라노비치, 왼쪽에 소사, 브로조비치, 미드필드, 파샤리치, 크라마리치, 이게 뭐 야키치, 걔도 저희 팀에 있었는데 걔는 유스 선수였는데 저희 팀이랑 한 번씩 훈련을 했었거든요. 아, 같은 팀에서 뛰셨었구나. 네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기 뭐 오르샤도 그렇고 예. 대부분 같은 리그에서 뛰었는데 그때도 다 잘했죠. 잘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해외 리그로 또 거기서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또 다른 리그로 이적을 많이 했었죠.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가 항상 월드컵이 끝나가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월드컵 국가대표팀에 대한 인기를 K리그로 옮겨가야 된다. 네. 그럼 그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자국 리그에 대한 열기는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열기는 그렇게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거기 크로아티아 축구가 자국에서는 좀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이미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또? 네, 예전에는 정말 인기 많을 때도 있었는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디나모가 자그레브라는 팀이 좀 독식을 하면서 좀 부정부패가 조금 많았어가지고. 아, 문제가 있었구나. 네, 근데 저기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정말 지금 거의 축구에 미치고 축구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저희 아침에도 항상 축구 뉴스가 제일 먼저고요. 항상 아, 뉴스에 축구 뉴스가 처음 나와요? 네, 거의 대부분 뉴스. 거의 뭐 유럽이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아, 크로아티아도 네. 똑같구나. 네, 그만큼 그런 관심은 많은데 열기가 뜨겁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뭐 라이벌 매치나 이런 빅매치 때는 거의 뭐 풀경기장 차고 하는데 예. 뭐 그런 경기 말고는 그래도 열기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죠. 그럼 혹시 그 크로아티아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하고 많이 이렇게 안면이 있고 같이 뛰어보셨었잖아요. 네. 지난 대회에 이어서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또 준결승, 심지어 결승 진출, 2대 연속 결승 진출을 노릴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저는 예상 못했어요, 사실. 어, 이 크로아티아라는 팀이 이렇게 잘하는 팀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사실 뭐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마리오 만주키치가 나가면서 전방에 좀 파괴력이 많이 좀 내려갔다. 그다음에 또 중원에 또 이발 라키티치 떠나면서 중원도 약간 좀 무게감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네. 그거를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은 조직력 정말 팀으로 메우고 있는 거네요. 팀으로 메우는 것도 있고 네. 선수들이 되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좋은 선수들이 저희가 좋은 이름을 선수가 많다. 이름을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 네. 빅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 어. 또 젊은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또 금방 채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확실히 시스템이 잘 그러면 그 유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팀마다 대단히 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크로아티아 리그는? 네. 아무래도 뭐 정말 조금 그런 리그 투자액 같은 거는 조금 떨어져도 유스 시스템은 모든 팀들이 다 잘 돼 있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조금만 잘해도 유럽의 다른 조금 좋은 리그를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좀만 두각을 나타내면 빅리그로 가기가 아무래도 그 동양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수월하다 이런 점을 좀 많이 느끼셨었겠네요. 아, 그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지금 저희 나라 위치가 네. 아마 저희 크로아티아 나라 위치에 똑같은 자리에 있었으면 저희 선수들도 정말 쉽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는 좀 젊을 때 잘해서 빨리 좀 큰 무대에서 경험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국내에서 검증을 하고 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위치상. 그럼 그 크로아티아 리그를 경험하시고 지금 이제 K리그에서 정말 최고 선수로 활약을 이어가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선수들의 개개인 능력을 봤을 때는 크로아티아 직접 경험했던 크로아티아 선수들과 K리거들의 그 개인적인 기량차는 좀 어느 정도 혹시 뭐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았던 건 대한민국 선수들은 기량은 정말 큰 폭으로 차이가 좀 없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 어느 정도 좀 평균이 네. 잡혀 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유럽에서는 제가 뛰면서 정말 막 좀 특출난 애들은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아, 혹시 그 특출난 선수들은 네네. 많이들 이제 뭐 감독님들이나 선수들에 물어보면은 약간 좀 그 이강인 선수처럼 뭔가 좀 네네. 타고났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네네. 팬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네. 혹시 선수의 눈으로 봐도 그렇게 좀 타고난 선수들이 좀 보이시나요? 네, 좀 재능이 좀 다른 애들은 보이죠. 아무래도.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혹시 네. 그 지금 크로아티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선수 그 이제 아르헨티나랑 하면 메시와 루카 모드리치의 대결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과 좀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제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저 다리오스 스르나라고 스르나 잘 알죠. 네, 정말 예.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는 정말 저희 홍명보 감독님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아, 지금 루카 모드리치 같은 느낌은 거의 뭐 박지성 형처럼 박지성. 느껴지요. 네네네. 오. 거의 뭐 모드리치 하면 뭐 예. 국민 영웅이죠 거의. 그냥 박지성 하면 대한민국 캡틴이 떠오르듯 크로아티아 하면은 네네. 모드리치. 네, 모드리치인 맞아요.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 또 크로아티아 하면 또 제가 정원 선수를 떠올리는 게 또 크로아티아 귀화 제안을 받았던 선수로 또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 썰 살짝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지금 대표팀을 보면 저희가 지금 유라노비치가 뛰고 소사가 네. 뛰잖아요. 근데 네네. 아무래도 저희 그때 크로아티아 있을 때도 사이드 백들이 제일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가 있을 때는 스르나 네. 그리고 스티니치 근데 다 노장 선수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너무 없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고민도 하고 저희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뭐 뉴스에도 나왔고 뭐 그렇게도 했는데 네. 뭐 진척되진 않았죠. 일전에도 뭐 한번 인터뷰에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뭐 네. 정훈 선수는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으시다. 네, 그럼요. 예.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대단히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혹시 네.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네. 사실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가 지나면 한국 축구가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좀 크로아티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드리치라는 선수 외에 정말 팀적으로 끈끈하게 해서 브라질을 잡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번 월드컵에서 죽음의 조를 뚫고. 네.
우리가 좀 크로아티아 축구 특히나 2대회 연속 이렇게 결승 진출을 노리는 팀에게 좀 가장 좀 배워야 할 게 있다면은 어떤 부분을 좀 배워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국에 와서 느낀 게 일단은 K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인 선수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 것 같아요, 대표팀. 아, 대표팀에? 네, 왜냐면 제가 거기 리그 있을 때는 정말 저희 팀에서도 그렇고 네네. 정말 그 나라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자주 뽑았거든요. 아. 네, 자주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그 선수들이 대표팀에 가고 또 해외에 진출하고 그럼 좋은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이적료도 받고. 근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모르겠어요. 뭐 정말 좀 좋은 경기를 보이고도 막 못 가는 선수들도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여러 선수들이 대표팀에 가서 또 그 경험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 축구에서 또 좋게 흐름이 순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정훈 선수를 좀 아시는 팬들 같은 경우에는 풀백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 수비수로도 너무 안정적으로 변신을 해주셔가지고 네. 대표팀에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좀 사실 벤투 감독의 좀 단점으로 좀 지적받았던 부분들, 좀 선수 폭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혹시 그 K리그 선수들한테 뭐 같은 네. 팀에 주민규 선수도 있었고 했는데 네. 대표팀이 주는 동기부여는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인가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왜냐면 모든 선수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정말 대표팀에 가는 건 꿈이잖아요. 왜냐면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거기에 잘하는 선수들이 정말 대표팀까지 이어진다면 얼마나 큰 동기부여되고 그 경험이 또 리그 내에서 얼마나 또 좋은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선순환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잘하는 선수가 대표팀에 계속 못 가면 또 이런 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선수들을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한번 불러도 보고. 왜냐하면 이게 대표팀이라는 게 뭐 1년이 이번에는 월드컵이었겠지만 자주 있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네.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 대표팀이라는 게.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 또 대표팀 갈 기회가 있다면 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사실 크로아티아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정훈 선수를 떠올리는 팬들이 많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휴식기는 잘 보내고 계신지, 좀 앞으로의 계획이랄까, 좀 그 네. 시즌 준비는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나요? 저희 지금 이제 마무리 훈련을 이제 일주일째 했고요. 네네. 네, 이제 연말에 조금 쉬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또 저희 전지훈련 태국으로 가서 또 몸을 잘 만든 다음에 이제 내년 시즌을 또 잘 준비해야죠. 혹시 뭐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희 제주나이티드 팬분들한테요. 예. 뭐 제주 유나이티드 팬들도 좋고 뭐 정훈 선수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는 팬들한테. 네, 일단 뭐 올 시즌 뭐 K리그도 끝났고 저희 대표팀 선수들도 정말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에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대한민국 또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라는 걸 또 많이 느꼈고요. 또 그럼에 또 감사함을 느끼고, 또 저희가 또 내년에 준비를 잘해가지고 K리그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K리그의 붐이 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안 여쭤봤습니다. 크로아티아 월드컵 우승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휴가 중에도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네. 시즌 뭐 동계훈련 기간에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고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크로아티아 축구를 이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풀백으로, 그리고 지금은 중앙 수비수로, 캡틴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정훈 선수 인터뷰 해봤고요. 정훈 선수가 지금 크로아티아의 또 동화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선수들과 인연이 되게 깊네요. 예,
확실히 깊은 선수들을 보면서 정훈 선수도 많은 생각 또 많은 추억을 좀 떠올리는 것 같은데 정훈 선수는 크로아티아의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밤의 썰띵크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썰띵크는 한밤의 썰띵크는 여러분들의 밤을 무료하지 않게 재미나게 축구 이야기, 농구 이야기, 야구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로 가득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ftoff of the Delta rocket carrying GLAST, a gamma ray telescope searching for unseen physics in the stars of the galaxies.